오늘 군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는데요. 지난 촛불 전국 때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 이런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사실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력 진압이라뇨? 군이 탄핵 기각될 것을 전제로 네. 기각이 됐을 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복귀와 동시에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저희들에게 제보가 됐습니다. 예. 그 정황 좀 더 구체적으로요. 누가 어떤 회의를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육군 참모차장을 하고 있는 구홍모 중장이 예. 수도방위 사령관 시절 자기들 참모들에게 촛불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제보에 된 거에 따르면 네. 탄핵이 기각되면 군 병력을 동원하여 촛불을 진압해야 하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렸다라고 네. 저희들에게 오늘 사실 또 추가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검토를 했다는 것이고요. 수방사는 서울의 경비를 맡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건너다 보면은 군 검문소가 있습니다. 맞아요. 수방사 헌병단의 건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시적으로 수도방위 사령부의 위수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위수령을 따로 선포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군인을 출동시켜서 예. 경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가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기각되면 그 기각에 반발해서 시민들의 시위가 더 증폭되면 군이 진압을 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간단히 말하면. 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요.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것은 일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은 네.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아하. 그 이후에 촛불을 진압할 것을 검토했으니까는요. 네. 사실상 이건 명백히 친위 구태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기각을 당연시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위수령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요. 예. 사실은 형법상 내란 예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치안 소요는 경찰의 업무이지 군의 업무가 아닌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군이 이런 걸 검토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것이 만약에 단 1이라도 탄핵이 인용될 걸 예상했다면 네.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만약을 대비했다면 이런 논의를 하자라고 누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무슨 얘기하냐,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예, 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논의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우리 군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언급하신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계엄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수령은요, 계엄령은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네. 국회가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하지만, 해제한다? 예, 그렇죠. 국회가 모여서 의결을 하면요. 예. 계엄령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인데요. 예.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위수지역은 육군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군의 위수지역을 경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모법이 없는 시행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일협정 무효시위라든지 아하. 부마항쟁 등이 위수령이 선포된 것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사건들은 위수령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이 시위를 많이 하니까 병력을 출동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에 따라서 예. 병력 이치한 유지를 위해서 동원된 것이고요. 예. 위수령은 50년에 법체계가 마련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엉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군이 언제라도 그냥 그러한 요청 없이 이 병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위수지역은 수방사가 이렇게 관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둔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주둔시키고 예. 집회를 차단하고 이에 반항해서 군인을 이렇게 몸싸움을 한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 군인이 체포할 수 있고 병기를 사용해서 총을 쏠 수도 있는 겁니다. 총을 쏠 굉장히 수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초헌법적인 예. 그 위헌적인 법령이죠. 그러니까 총을 쏠 수도 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에는 근거가 없고 그냥 대통령령에만 있어요. 네, 위수령에 그게 예, 다 알겠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뭐 부마 항쟁 또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 그 당시 위수령이 발동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발동된 게 아니다. 예, 위수령은 통상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수령은요, 엄밀하게 시도지사의 요구 없이도 이 위수령 1조에 따르면 네. 육군 군대가 영구히 주둔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예. 이 법 4조에 따라서 그 육군 참모총장이 구역을 정해서 그 지구를 위수 지역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군대를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지구라고 예를 들면 광화문 지구라고 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수경사령관한테 병력을 동원해서 빨리 주둔하라라고 지시하면 알겠습니다. 주둔이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걸 근거로 당시에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이 부하 직원들한테 이걸 다 준비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 말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철희 의원께서 그 폐지 의견을 요청을 했는데 위수령 폐지 의견. 네네 예. 그것을 국방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래 위수령의 주무부처는 합동참모본부 작전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작전과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에 의뢰를 했고요. 예. 법무실에서 이거는 헌법에 좀 위배되는 소지가 있으니 예. 폐지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한민구 장관이 이것을 보고받고는 무슨 소리 아니냐, 존치를 근거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노수철 법무관리관에게 지시를 하고요. 예. 지금 현재도 그분은 법무관리관으로 계십니다. 예. 이 법무관리관이 다시 이것을 합참에 넘기면 안 되니까 다시 반발해서 또 올 게 뻔하니까는요. 네네.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인 법제과장, 지금은 육군 법무실장인 이동호 장군에게 예. 이걸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계속 가닥을 잡다가 예. 10일 날 탄핵이 인용되니까 예. 그제서야 이제 이철희 의원실에 부랴부랴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카이다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했다.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직전까지는 한민구 장관은 존치적으로 계속 입장을 가져라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알겠습니다. 존치를 시켜야지 위수령 발동이 가능하니까요. 네, 임태훈 소장께서는 이걸 그 친위 구테타식으로까지 표현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와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해진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만요. 예, 국방부가 현재는 지금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감사관실 그 총괄 서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노수철 법무관리관 밑에서 인권 과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요. 예. 이것은 감사할 문제가 아니라 민관군이 합동으로 해서 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민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 검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현재 전역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는 즉 내란 예비죄 죄목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네, 강제 수사가 필요하죠. 핸드폰도 포렌식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가 남아있는 국방부 온나라 시스템도 뒤져야 하니까는요. 네. 네. 후속 조치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네, 이틀 뒤인 3월 10일이면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이끌었던 게 당연히 당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민심이었죠. 집회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평화 집회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런 덕분에 세계적 권위의 독일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 집회 당시에 군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만은 이런 주장 탄핵이 되면서 일단 계획도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 내용을 발표한 군인권센터의 방혜린 상담지원 간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혜린 간사님 예비역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군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제가 2012년
2010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해병대에서 보병장교로 복무하였고요. 네. 부대장부터 참모 역할까지 복무를 하고 다녀가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그 상담 지원 간사라는 역할은 어떤 업무죠?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받는 아미콜 상담 전화 업무랑 그다음에 그 상담을 받았던 내용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 법률 지원할 것인지 사건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군 인권 담당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그 일종의 친위 쿠데타 모의설 이 네. 제보도 직접 받으셨나요? 이 제보를 이제 저희 센터 차원에서 받은 거라서 제가 뭐 직접 접수를 네네. 한다기보다는 센터가 이제 그 복수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받은 것이고요. 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2010년 12월 이후에 국방부 내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가지고 군병력을 투입 준비를 해야 되는 논의가 좀 분분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광장에 다수의 이제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였잖아요, 그때가. 네네. 근데 이때 당시에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을 주도로 하여 탄핵 부결 시에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며 무력을 투입해서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한 바가 있다. 네. 또 그다음에 국방위 소속 이제 이철희 의원이 탄핵 소추안 가결 뒤 유수령 폐지 의견을 관련돼서 질의를 하였을 때 합참 법무실에서 폐지 의견을 법령 검토를 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를 폐지할 수 없다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하에 전체 의견으로 다시 검토하게끔 제지하였다. 이 두 개 이제 제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면 광장을 중심으로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보 통해서 종합을 하게 된 것이고요. 탄핵이 가결이 되면입니까? 탄핵이 부결이 되면입니까? 탄핵이 부결이 되면. 부결되면 탄핵이 네. 부결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대로 대통령에 머물게 되면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그때 무력 진압을 해야 된다. 네. 이것은 그 한 사람의 단독 제보입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복수의 제보요. 얼마나 복수의 제보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특정될 수가 있어서 예. 알려드릴 수는 하여튼 없고요. 그 한 사람이 그냥 제보한 건 아니고 복수의 네, 제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교차 확인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거론이 된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을 비롯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는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답변을 아직 요구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기사를 냈으니 네. 국방부에서 뭐 수사를 통해서 입장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그 군이 이런 회의를 그 실제로 주재해서 논의를 했다면은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력 진압을 한다. 군이 투입돼서 무력 진압을 한다는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논의가 사실이라면은 이 논의의 법적인 근거가 결국은 위수령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위수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수령은 지금 이제 현존하고 있는 대통령령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위수 지역 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제 법령이 만들어진 거는 1950년대이고 박정희 정권 때 70년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위수령은 의회의 동의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네요. 대통령이 그냥 이거 그게 계엄령과 가장 그 비교가 되는 지점이고요.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엄령은 이제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 절차를 거쳐야만 네. 동의를 얻어서 발령이 되는 조건이고 또 해당 조건도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위수령은 계엄과 달리 어떤 발령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시 정해져 있는 육군 부대 위수지역, 위수지역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위수지역 잘 문제들. 거기 있는 위수지역 내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항상 현존하는 것이고 그 위수지역과 위수사령관, 그다음에 병력을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육군 참모총장이 이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수령 정말 참 오래간만에 듣는 그 단어인데 네네. 그 위수령이 내려졌을 경우에 실제로 군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수령이 이제 저희가 뭐 발동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면 쉽게 말해서 그 위수 지역 내 병력을 투입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병력이 투입됐던 게 한일협정 모의 시위 때, 그다음 부마항쟁 총 2번에 걸쳐가지고 실제 병력이 투입된 게 있었고요. 이제 그럼 뭐 60년대, 70년대 얘기네요. 네네, 70년대 얘기죠.
그러면 위수사령관은 그 지역 내 어떤 치안 유지와 경비,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병력을 그 위수사령관과 중구참모총에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다 뿌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리고 발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거기 보시면 병기 사용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 폭행을 받아 자의상 부득이 할 때나 뭐 군중들이 폭행할 징후에 있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 진압을 할 수가 없을 때 이런 수단들이 있는데 진압이라는 것도 네. 그 계엄령에는 진압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없는데 그 위수령에는 유일하게 병기 사용 한계를 네, 따로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위수사령관에게 주어진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네. 17조 그 위수령 17조에 보시면 네. 위수 지역에 복무하는 자는 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현행범 다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 체포를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권인데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군인이 위수령 하나만으로도 마음대로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 행정권과 사법권을 그냥 다 위수사령관이 갖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저희 생각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그 지금 시점에서 위수령 같은 게 법에 남아 있다는 게 적절하지가 않아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국방위에서 이철희 의원이 2006년 12월 그리고 2017년이니까 작년 2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위수령 폐지를 국방부에 의견을 물었는데 당시 국방부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이런 주장도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근거는 뭡니까? 이제 합참 법무실을 통해서 법령 검토를 맡겼었는데 네. 합참 법무실은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단 회신을 하였고 이거를 국방부 장관에 보고를 하는데 네. 국방부 장관이 이제 어떤 법령의 법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받고 보좌를 받는 것은 국방부 법무관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국방부 법무관리관들이 당시 청와대 파견 법무관리관들과 굉장히 이제 연락을 하면서 교감을 지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런 그 국방부 장관과 그런 의중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었는가 그걸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예. 자, 그럼 인권센터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이 법이 위수령이 가장 문제가 모법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은 법이거든요. 아, 그냥 그리고 시행령만 있는 거예요? 그 공권력의 어떤 이제 소요 사태 투입이 필요한 거라면 네. 사실 경찰력도 있는데 예. 지금 필요 이상으로 군부대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제 법 조항들은 사실 폐지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 예. 저희가 이철희 의원실을 확인한 것에 따르면 이철희 의원실이 이제 질의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3월 13일에 2017년 3월 13일에 위수령 전치 여부는 신축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국방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존치 여부를 결정을 할 게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된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 간사였습니다. 오늘 군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는데요. 지난 촛불 전국 때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 이런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사실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력 진압이라뇨? 군이 탄핵 기각될 것을 전제로 네. 기각이 됐을 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복귀와 동시에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저희들에게 제보가 됐습니다. 예. 그 정황 좀 더 구체적으로요. 누가 어떤 회의를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육군 참모차장을 하고 있는 구홍모 중장이 예. 수도방위 사령관 시절 자기들 참모들에게 촛불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제보에 된 거에 따르면 네. 탄핵이 기각되면 군 병력을 동원하여 촛불을 진압해야 하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렸다라고 네. 저희들에게 오늘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모법이 없는 시행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일협정 무효 시위라든지 아하. 부마 항쟁 등이 위수령이 선포된 것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사건들은 위수령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이 시위를 많이 하니까 병력을 출동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에 따라서 예. 요청에 따라서 예. 병력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동원된 것이고요. 예. 위수령은 50년의 법 체계가 마련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엉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군이 언제라도 그냥 그러한 요청 없이 이 병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위수 지역은 수방사가 이렇게 관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둔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주둔시키고 예. 집회를 차단하고 이에 반항해서 군인을 뭐 이렇게 몸싸움을 한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 군인이 체포할 수 있고 병기를 사용해서 총을 쏠 수도 있는 겁니다. 총을 쏠 수도 굉장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초헌법적인 예. 그 위헌적인 법령이죠. 그러니까 총을 쏠 수도 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에는 근거가 없고 그냥 대통령령에만 있어요. 사실 또 추가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검토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수방사는 서울의 경비를 맡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건너다 보면은 군 검문소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수방사 헌병단의 건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시적으로 수도방위 사령부의 위수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위수령을 따로 선포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군인을 출동시켜서 예. 경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국회가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기각되면 그 기각에 반발해서 시민들의 시위가 더 증폭되면 군이 진압을 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간단히 말하면. 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요.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것은 1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은 네.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아하. 그 이후에 촛불을 진압할 것을 검토했으니까는요. 네. 사실상 이건 명백히 친위 구테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기각을 당연시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위수령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요. 예. 사실은 형법상 내란 예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치안 소요는 경찰의 업무이지 군의 업무가 아닌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군이 이런 걸 검토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것이 만약에 단 1이라도 탄핵이 인용될 걸 예상했다면 네.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그 만약을 대비했다면 이런 논의를 하자라고 누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무슨 얘기하냐,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예, 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논의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우리 군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아, 그 언급하신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계엄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수령은요, 그 계엄령은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네. 국회가 그것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하지만 해제한다. 예, 그렇죠. 국회가 모여서 의결을 하면요, 예. 계엄령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인데요. 예.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위수 지역은 육군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군의 위수 지역을 경비하기 위수령에 그게 예. 다 알겠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마 항쟁 또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 그 당시 위수령이 발동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발동된 게 아니다. 예, 위수령은 통상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수령은요, 엄밀하게 시도지사의 요구 없이도 이 위수령 1조에 따르면 네. 육군 군대가 영구히 주둔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예. 이 법 4조에 따라서 그 육군 참모총장이 구역을 정해서 그 지구를 위수 지역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군대를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지구라고 예를 들면 광화문 지구라고 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수경사령관한테 병력을 동원해서 빨리 주둔하라라고 지시하면 알겠습니다. 주둔이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걸 근거로 당시에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이 부하 직원들한테 이걸 다 준비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철희 의원께서 그 폐지 의견을 요청을 했는데 위수령 폐지 의견.
네네. 예. 그것을 국방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을